많은 이들의 우려와 예상대로 베이징 올림픽은 개막하자마자 여러가지 구설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외신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취재하면서 중국과 더불어 한국에 대한 언급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쇼트트랙 경기 이후에 한국팀에 대한 언급과 중국에 대한 폭탄 발언까지 나온 상황이라는데요. 팬데믹으로 조용하게 시작된 올림픽이 현재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올림픽은 공교롭게도 한국, 일본에 이어 중국이라는 3연속 동북아 올림픽이 되었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서로 지속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의 경우에는 바로 이전 동계올림픽이 4년 전의 평창이기 때문에 같은 동계올림픽으로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 4년 전의 한국 올림픽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가 되는 것은 4년 전에 평창에 왔다가 이번에 베이징에 오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취재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 해설과 전문가, 취재단은 평창 다음에 베이징을 방문한 것이고, 무엇보다 많은 선수들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한 경력이 있는 선수들로 오히려 도쿄올림픽보다 훨씬 더 비교하는 목소리가 많아진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착하자마자 첫날에 가장 많이 터져나온 목소리는 바로 음식에 대한 불평부터 나옵니다. 한 매스 스타트를 참여했던 외국 선수는 확실하게 평창이 맛있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또한 외신 기자는 평창은 코로나가 없었다더라도 피자만 먹어도 행복했다며 한국 기자에 인터뷰했는데요. 실제 4년 전에 평창올림픽 음식은 역대 하계 동계올림픽을 합쳐서 최고의 음식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서양식을 위주로 하는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베이커리는 그날 아침에 제빵해서 나왔는데 이는 올림픽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당일에 만든 빵은 부드럽고 신선도 자체가 다릅니다. 앞서 인터뷰한 피자도 도우 반죽을 당일에서 곧바로 화덕에 구워 제공되어 선수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으며, 또한 국내 최고 호텔 주방장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글로벌한 요리를 모두 섭렵해 내놓은 바 있습니다. 냉장고 부탁해로 유명한 미카엘 셰프도 스카웃되어서 불가리아 선수들에게 특별한 맞춤형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죠. 선수촌 음식은 5성급 호텔 수준으로 맞추라는 평창올림픽위원회의 주문대로 이행한 것입니다. 게다가 평창의 한우와 치매까지 선수들은 그야말로 매달 따러 왔다가 살쪄서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미식의 향연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물론 당시는 자유롭게 사먹는 게 가능하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선수촌 밖에 나가서 취식할 수 없을 때야말로 선수촌 음식이 잘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일부 선수들은 내심 이번 베이징 올림픽의 최고의 메뉴들을 기대하고 왔다고 전해집니다. 중국 고급 레스토랑들은 자연 재료를 잘 살린 불맛 나고 고급진 요리로 가득하기도 하죠. 또한 글로벌하게 퍼져있는 차이나타운에 익숙한 많은 이들은 중국 음식에 거부감도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첫날부터 식판을 받아든 선수들은 즉시 SNS에 불만을 크게 토로하는 모습인데요. 그것도 최근 중국과 최고 동맹국이라는 러시아의 바이애슬론 선수인 바네스초바 선수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격리되는 호텔 음식을 찍어 올리고 심지어 배탈이 났다며 맛은커녕 위생을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창백해지고 있으며 매일 울고 있고 이제 지쳐서 떠나고 싶다고 최악의 상태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식이 5일간 아침, 점심, 저녁 같은 메뉴가 나온다며 흡사 수용소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선수의 담당 의사는 훨씬 더 나은 신선한 샐러드와 새우 요리 등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바네스초바는 선수들에게만 이런 음식이 제공된 것 같다면서 중국 올림픽 당국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는 격리 호텔뿐만 아니라 선수촌 음식도 매우 뒤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매스 스타트의 김보름은 식단을 보니 집에 가고 싶은 마음마저 생기더라 라고 밝혔습니다. 쇼트트랙 대표팀 관계자도 먹을 만한 음식이 없다라며 미식의 국가인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갔던 올림픽 대회 중 음식의 질이 가장 좋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뭘 먹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쿄올림픽 일본처럼 선수촌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신들은 또 최고의 음식과 숙소에서 지냈던 일본처럼 중국도 그러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데요. 다행히 한국 선수단은 대한체육회가 지원하는 급식지원센터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는 베이징 선수촌 부근에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선수들에게 한식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죠. 따라서 많은 한국 선수들은 선수촌 식당에 한번 간 다음 컨디션 조절을 위해 다시는 안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나마 중국은 일본처럼 한국팀에게 풍평피해 등 누명을 씌우는 일은 없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한국 외의 다른 나라 선수들은 대다수 음식이 기름을 너무 많이 사용한 조리법으로 느끼하고 음식의 수준이 떨어진다면서 선수들에게 영양가 있고 신선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하면서도 한국팀이나 미국같이 따로 도시락을 운영하는 국가들을 그저 부러워하는 눈길로만 쳐다보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들이 시작되고 나서 베이징 올림픽의 큰 문제점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특히 쇼트트랙은 한국의 간판 메달 받치기도 한데 중국의 텃세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첫날 한국의 개인전에 출전한 선수들은 엄청난 기량을 앞세워 예선을 대부분 통과한 모습입니다.
황대현의 경우 올림픽에 신기록을 세우며 1000m를 가볍게 예선 통과하는 기량을 과시했고, 최민정은 마치 2017년 전성기의 모습을 떠올리듯 인코스를 과감하게 추월하며 1위로 들어왔습니다. 이준서는 4위에서 1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한국 특유의 꼴등이어도 1등까지 치고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문제는 역시 처음 선보이는 혼성 계주였는데, 이에 대해서 외신에서 한국 팀까지 언급했는데요. 심지어 중국은 1등이 아니다 라면서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며 한국 관련 폭탄 발언까지 나오는데요. 우선 중국은 결과적으로 금메달을 따면서 혼성 계주의 초대 금메달을 딴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때 한국인이던 안현수 코치와 평창올림픽 때 팀 코치를 맡았던 김선태 감독은 환호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으로 귀화한 평창올림픽 한국 금메달 리스트 임효준, 린 샤오쥔도 환호했는데요. 린 샤오쥔은 그의 트위터를 통해서 붉은 옷을 입고 엄지척을 하며 중국 메달을 축하한 모습입니다. 린 샤오쥔은 자신의 SNS에 중국이 좋다면서 앞으로 중국에 계속 살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필이면 중국이냐며 혀를 차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며, 개막식의 한복 상황 등 여러가지 최악의 감정 상태에서 중국팀의 승리를 기뻐하는 모습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쇼트트랙 예선에서 3위를 기록했던 중국이 미국을 실격시키며 2위로 올라간 것이 미국을 폭발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보며 난리가 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조작된 상황이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관계도 최악인데 중국은 대회 초장부터 미국 메달을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한 매체에서는 중국이 노골적으로 나올 것은 예상은 했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조작이라고 했으며, 네티즌들도 중국이 메달 나올 게 쇼트트랙밖에 없어 미국을 희생시켰다라며 분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매체는 또한 한국팀을 언급했는데 한국은 예선에서 날이 튀면서 넘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올림픽 조직위가 과연 최상의 컨디션으로 빙질을 관리하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번 국제 규격 빙질 관리는 캐나다의 아이스메이커가 빙질을 관리한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한국 관계자들은 태릉 빙상장보다 빙질이 좋아 선수들이 적응이 필요하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1000m에서 황대현 선수도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빙질을 무조건 의심하긴 어렵긴 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중국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면서 쇼트트랙 빙질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빙질이 너무 하드한 것 같다며 빙질 상태가 매일 달라진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따져봐도 확실히 평창보다는 빙질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 거침없이 한국 같은 최고 클래스 팀도 중국 경기장에서는 미끄러졌다라며, 한국은 미끄러지고 미국은 강탈당했다며 이번 혼성 경기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해 많은 팀들은 중국 팀이 터치를 안 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래 선수들은 바톤 터치하듯 터치가 연결이 되어야 그 다음 주자로 연계되어 플레이하는 게 기본 룰입니다. 평창올림픽 때 여자 계주팀이 넘어졌는데 최민정 선수가 센스있게 넘어지자마자 달려가 터치를 해 대역전을 하면서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반드시 터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게임에서 중국팀은 터치를 생략했고 이는 무조건 실격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누리꾼들도 블루투스 터치를 했나 보네 라며 이에 대한 상황에 대해 조롱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에게 뜻밖의 댓글이 나왔는데 너희도 당해보니 어때? 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 중국 선수가 4년 전 평창올림픽에서 ISU로 인해 실격을 당했는데 당시 명백하게 중국 선수는 판정에 의해 확실히 실격이 맞아 탈락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4년 뒤 베이징에서 반드시 복수하겠다라면서 한국이나 다른 팀에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더니 대회 시작하자마자 미국, 러시아 등의 페널티를 주고 자신들은 실격임에도 불구하고 결승에 어드밴티지로 올려서 결국에는 금메달을 강탈하는, 조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올림픽에 한국팀 메달 목표는 최대 2개로 현실적으로 메달을 많이 따내는 것은 어렵겠으나 중국의 텃세까지 겹쳐서 많은 나라들이 예상대로 최악의 올림픽을 경험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쇼트트랙은 이제 시작이고 저력이 있지만 중국의 견제를 최대한 극복하는 게 과제가 됐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